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29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좀 배당이 만들어졌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7경주 류경원이 류근철의 호미를 뺐다 보니까 이찬우가 당황하면서 마크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류경원 노련했었죠. 류근철을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13배 배당을 만들어냈었고 11경주 배당 만들어질 수 있다. 양진우의 2인우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35.1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3명의 선수가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1명은 출전이 가능하고 2명은 출전을 하지 못해서 2명만 선수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무려 7경주를 제외하고 6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2명 때문에 5경주를 편성 이동을 하게끔 편성을 짜 놓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쉽게 2경주만 후보 선수 집어넣었더라면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편성 이동을 많이 해놨는지 좀 도대체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편성표가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안정적인 경주도 있고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강급자들이 인정받고 무난하게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접전 양상 경주도 많죠. 일단 6경주 전경호가 김한현 편성 이동된 김한현 활에 나간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것 같고 8경주도 김시우가 김배영 이인우와 협동 펼쳐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경주 또 대타 출전하고 있는 강진원하고 김민호 특성급에서 내려온 강급자 김민호가 강진원과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B파업 5번 7번 협공 펼쳐 나간다면 파업 쪽 라인 전일 빼앗는데 성공하면서 우승 찾아 나갔었던 유경원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9경주도 강동규가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성 이동이 되다 보니까 2번 3번 이기호 정화전 임경수 류근철이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동규가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봉철이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양기현, 남승호 호흡 맞춰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9번 강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전일 어이없게 몸싸움 밀려났었던 이찬우가 9번 강의 뒤를 확실하게만 물고 간다면 조봉철이 내선 잡지 못하고 전일처럼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승급은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는 작전, 2차권 한 선수 한 명만 올라가죠. 득점 높은 선수 한 명만 올라가다 보니까 강급자가 2차권을 밀려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존 선수들은 결승 가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이번 회차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어릴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이찬우, 김종혁, 강진원, 김시우, 구봉강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찬우, 김종혁, 강진원, 김시우, 구봉강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김광근, 이찬우, 김명래 충청권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광근이 나름대로 힘을 써 봤습니다만 저측에 나선 이찬우를 막아내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경원, 이기호, 김영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유경원이 오랜만에 선행 훈련까지 나서면서 컨디션 점검을 했었고 기대를 모았던 이기호는 마크로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조봉철, 김종혁, 홍영기, 진성균, 김기범, 고병수, 김경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조봉철을 활약에 나가면서 취임 나섰던 김종혁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홍영기가 2차 선행을 이끌었었던 조봉철은 3차권으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임경수, 강진원, 김시우, 공태욱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반바퀴 저치기로 대회를 크게 넘어섰었던 강진원이 선착하는 듯 했습니다만 김시우에게 막판 덜미를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봉강, 정혜권, 김민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구봉강이 최선 질주로 선착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들을 모았던 김민호는 마크로 일관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을 살펴본다면 양진우하고 정하전하고 양진우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권정구하고 박진우가 협공 펼쳐 나갔고요. 전경호, 이인우가 연합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한현, 오기호가 협공 펼쳤습니다.
양규원, 김종재, 손정진이 전주팀 선수들이 호흡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찬호, 김종혁, 강진원, 김시우, 구봉광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정경호 전일은 좀 짧게 가져가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봉강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죠. 정경호가 몰고 와서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정경호가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한윤이 편성 이동되면서 출전하다 보니까 정경호 상당히 좀 경주를 풀어나가기 수월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태욱까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경호, 김한윤, 공태욱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후미는 파업수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김종혁하고 홍영기 여기에 양희진, 김정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대3 싸움이긴 합니다만 정경호하고 김한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종혁 전일처럼 호미권 따라가는데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솔직히 김한윤이 먼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내선에서 저치기를 당하다 보니까 김한윤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고전을 놓지 못했습니다. 강동규가 내선 팠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한윤 내선에서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뻥쳤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타이밍 잡지 못하고 바닥으로 밀려났었던 김한윤. 하지만 직전의 차는 선행감을 확실하게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때려주고 4번이 몰가서 좁혀나가는 4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의 뒷자리는 6번 공태욱이 마크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종혁이 직선에서 공태욱 정도는 충분히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1번 비파업 완승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4번의 뒷자리는 김종혁이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4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4번, 1번, 3번이 삼복승에선 배당의 중심으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욱의 마크 가능성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윤이 때렸을 때 정경호가 마크를 놓치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한윤이 그대로 머리를 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김한윤의 뒷자리를 김종혁이 막혀 나가는 작전 정도는 홍영기가 따라 나서게 된다면 이번 편성 1번, 3번이라든지 1번과 7번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때리고 치면 나설 수 있는 두 선수죠. 타종전으로 막혀 나갈 수 있는 김종혁과 전략적 연합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유경원이 전일 류근철의 후미 뺐는데 성공하면서 직선 추입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경원이 강급하면서 색깔을 완전히 바꿨었죠. 김재용도 우수에서는 비파업 쪽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나가고 선발에서는 파업 쪽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유경원도 특선에서는 비파업 쪽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나가고 강급에서는 파업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죠. 양진우, 오기헌, 김원호 여기에 김강근까지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유경원이 작전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기껏 해봐야 유경원 입장에서는 김경환, 이주연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전일 끊어먹기 나서면서 선전을 펼쳐 나가긴 했습니다만 양진우가 있고 오기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경원이 끊어먹기 나서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 오기호 대단했습니다. 후미권에서 혼자 날라와서 머리까지 쳤었던 오기호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오기호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 유성에서 훈련을 하긴 했습니다만 색깔이 달라진 두 선수라는 점에서 7번 입장에서는 5번 양진우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양진우 선택을 잘 했습니다.
저측이 나서는 선수 이인호 쫓아가면서 직선 추입발. 전일 해설 방송에서는 동선수 양진호하고 이인호의 동반 입상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35배 좋은 배당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오기하고 양진호가 협공 펼쳐 나간다면 파업 라인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승을 해야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진호도 뭐 직선 추입발이라면 절대 밀리지 않죠.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뒷자리를 유경원이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에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유경원이 토요 경주 때는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빼앗는데 집중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경원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살펴보면 유경원이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유경원하고 양진우는 또 86년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오히려 유경원이 지정을 때 서둘렀습니다. 이를 양진우가 활약해 나가면서 추입 나서는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4번의 선행을 양진우가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공략해보고 싶은 공략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5번하고 4번 오기호가 전일처럼 저측이 나서려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자체가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유경원이 분명히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중간에서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경주가 흘러가거나 직선 추입 대결로 경주가 마무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경원이 서둘러 준다면 양진우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4번,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김원호 전일 잘 갔습니다. 막판 종속 떨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금일 양진우의 뒷자리만 잘만 물고 간다면 착순과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사나 5-3경주권 정도는, 오사나 5-3경주권 정도는 맞대결 시 한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유경원, 양진우, 오기호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정확하게 배당판이 어느 쪽으로 형성될지는 알 것 같습니다만, 전 그래도 5번하고 7번하고 5번의 비파업 라인 쪽에 우선 하시되 7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5-4나 5-3까지는 함께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수급 경주 중에서는 7경주가 가장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시우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시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배영하고 이인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박진우 입장에서는 권정고, 고병수, 김기범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파업 4명, 비파업 3명의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이인호 대단했습니다. 후미권에서 저치기까지 나서면서 힘을 써봤습니다만 직선에서 양진우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이인호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시우, 김병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권정공 있다가 박진우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4번이 힘을 써서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김병과 전략적인 연합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시우가 짧게 정도는 저측에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시우하고 김배영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인우도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가고 3번이 몰고 와서 짧게 따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가져가볼 수 있는 비파업 라인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김시우죠. 4번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4번보다는 1번과 협공,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과 4번은
차선책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크지는 않아요. 한 20% 정도 내외에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누가 전형적인 선행 선수는 아니죠. 3번이 1번이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종국이 먼저 서두릅니다. 김기범이 끌어내요. 박진우, 고병수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뭐 권종국이 얼마만큼 내선 잡고 힘을 쓰느냐가 관심사죠. 내선에서 질러 막힌다면 뭐 김시우도 꼼짝부터 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의 선행감이 좋다면 박진우가 취입해 나가는, 세게 넘어가면 고병수까지 불러들이는 작전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파업적 선수들, 권종국이 먼저 넘어서 내선을 잡아야지만 풀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누 몸 상태 좋다는 점에서 힘을 쓰고 김시우, 김병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삼복승도 3번, 1번, 4번 비법 라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박진우가 후미 공략 나설 수도 있고 권정국하고 박진우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시우도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쉽게 가져간다면 4번 금민일 컨디션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전일도 선전 펼쳐 나가면서 좋은 배당 안겨줬었는데 3일, 3, 4 두 차권으로 한번 양분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동규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일규하고 김종재 외에는 연대 세력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기호 전일 고전했습니다만 류근철과 호흡 맞춰 나가거나 임경수, 정하전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동규가 과연 김일규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일규가 전일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상의 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강동규 입장에서는 서둘러야 되는데 김일규가 쉽게 편안하게 쫓아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5번이 연합 펼쳐 나간다 하더라도 이기호가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에 나름대로 이기호, 조봉철이 뒤를 물고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봉철이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이기호도 함께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이기호하고 강동규가 또 충청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이기호 쫓아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타점전으로 강동규가 넘어서게 된다면 이기호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빼앗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단 긴거리 나선다면 이기호도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철이 힘을 쓰고 1번이 몰고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1번하고 6번 정도는, 류근철이 때리고 강동규가 훌러덩 넘어섰는데 후미권 쫓아 들어가지 못하고 류근철이 버티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과 2번의 연합 쪽에 빼앗는 데 능한 이기호라는 점에서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1번과 2번 동반 입상, 1번하고 6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번 편에서 이기호가 전일 타겟은 제대로 물었는데 물었었던 타겟이 제대 기량을 발휘 나가지 못하지 보니까 고전을 먹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기호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임경수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류근철, 이기호, 정하전 순으로, 아니면 정하전이 3번, 4번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서둘러주고 6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이기호가 몰가서 취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파업 라인이죠.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임경수가 받으면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0% 정도는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규의 연대가 김일규, 김종재밖에 없는데 낙차 출전이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 2류가구 2사입니다. 2류가구 2사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 24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빼앗는 데 주력할 수 있는 이교라는 점,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과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강동규가 버텨내거나 아예 빠지면 이규하고 류근철의 협공에 의한 파업 라인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강동규가 선전팔전 안 간다면 잘만 하면 김일규와도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한번 배당 공략까지 한번 체크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입 가능성 단 투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복승 중심이라는 점 1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만만치 않은 편성이 짜졌습니다. 물론 조봉철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기원, 남승우와 김영진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봤듯이 조봉철이 타이밍 빼앗기면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구봉강이 힘을 쓰고 이찬우가 막혀 나가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조재호가 후미권 틀어 막게 된다면 조봉철이 내선에서 힘대결 펼쳐 나가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일단 이찬우 전일 상당히 어이없게 몸싸움에서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근철의 선행을 이찬우가 막혀 나갔었는데 방심해서 유경원에게 빼앗겼어요. 결국 유경원 류근철로 동반 입상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만큼은 정신 차려야죠. 머리 차야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구봉강이 힘을 쓰고 이찬우, 조재호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봉철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양기원, 남승우, 김영진 수들을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게 된다면 비팝 선수들은 아예 고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3번이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조봉철이 아예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봉철의 힘이냐 구봉광과 이찬우의 전략적인 연합이냐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봉철하고 구봉광 20살 차이입니다. 순발력만 놓고 본다면 구봉광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봉철도 지그시 올라가는 시속은 잘 가고 있는데 순간적인 대처 능력은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봉광의 선에 이찬우가 몰고 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임 못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속에 금일만큼은 이찬우 전이 어이없게 털렸기 때문에 결승 가기 위해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추임 못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봉철을 상대로 1번이 추비에 나서게 된다면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번이 내선 잡고 타이밍 잡기 전에 3번이 먼저 잡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1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조봉철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3번만 견제 나간다면 1번까지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기원과 협공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양기원도 부상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전일하려고 보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전반적인 컨디션 몸 상태 나빠 보이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경상권 연합은 남승우죠. 전일 낙차 사고 때문에 고전했습니다만 초반부터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라인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4번하고 7번이라든지 4번하고 6번이죠. 4번하고 7번, 4번하고 6번은 파업 라인. 조봉철이 가면 화끈하게 파업 선수들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하고 6번 챙겨준다면 47하고 46은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3번의 비파업 라인 쪽에 1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봉철이 아예 빠지거나 9번강 이찬우가 아예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삼복승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 틈새 공략 현장에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민호가 전일 쉽게 경주를 풀어나갔습니다. 금일도 김민호 입장에서는 대타 출전하고 있는 강진원, 김명래와 5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래가 쫓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진원하고 김명래는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대 세력도 만만치가 않죠. 손동진하고 이규배 여기에 김승현, 지웅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동진과 이규백의 협공이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호 입장에서는 강진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강진원도 승부거래성 짧아졌었고 김민호도 승부거래가 상당히 짧아진 상황에서 과연 두 선수가 손동진, 이규백의 협공을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의 견주는 아니기 때문에 강진원의 선에 김민호가 몰고 가거나 김민호가 강진원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김민호도 2착하면 결승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 2착을 하면 좀 다소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진원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착 승부보다는 강진원을 활용해 나가는 1착 승부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타고 강진원이 결승 가기 위한 욕심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민호가 때렸다간 강진원에게 잡힐 수 있습니다. 딱히 활용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끊어먹기 이미 이태복을 끊어먹으면 몰라도 끊어먹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진원이 때렸을 때 김민호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손동진, 정조는 충분히 착승과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4번이죠. 2번하고 1번입니다. 2번하고 4번, 2번하고 1번 두 차권 중에서 2번과 4번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딱히 김민호가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면 이규백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죠. 이규백의 선행을 손동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강진원, 김민호를 넘어서게 된다면 3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1번 직선 취입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손동진이 저측에 나서고 3번이 마크로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 라인입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이 따초차 가게 된다면 충분히 김민호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3이나 1-4는 충분히 배당 메리트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공략은 해볼 수 있다는 점, 김민호가 빠지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차권이기 때문에 1-3하고 1-4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때릴 만한 선수가 이규백밖에 없는데 이규백의 선행 정도는 2번하고 4번이 충분히 저치기로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승부의 거리가 좀 짧은 선수들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는 않긴 합니다만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 복승 체크해 봐야죠. 2번하고 1번까지는 함께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분양가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